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동차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권영우를 찾아갔을까? 아마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또는 여러분들이 정비사를 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고객께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려워해서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는 것이 곧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찾아온 또 여러분들이 찾아간 목적은 자세한 소개를 통해서 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내 차를 그냥 봐달라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랬는데 내가 봐서는 정상이 아니니까 분명히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자 또는 뭘 고쳐보자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찾아갔는데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진단도 좋고요, 추측도 좋고 시운전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자동차를 보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자동차를 정비하러 가신 것인가 또는 정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비사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역시 그렇습니다. 고장 코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증상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진단하는 정비사가 모르고 있으면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동차,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비가 수월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이 자동차는 프리랜더 2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의 외관을 보시겠습니다. SUV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며칠 전에 올렸죠. 에어컨을 켜면 신호등에서 출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에어컨을 끄면 괜찮다, 이렇게 상담이 됐던 자동차고요. 물론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었고요. 가능하면 사업소를 가지 않고도 여러분 주변에서 정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셨던 나머지 실망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주에서 오셨었는데 최소한 4시간 반? 한 5시간 그 정도 걸려서 먼 길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비해서 출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영우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 여러분들을 찾는 자동차 모두가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떤 고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사업소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고장을 찾기 위해서 진단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운전을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정비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업소로 가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랜드로버에서 출시한 프리랜더 2 SDHSE 모델입니다. 이 자동차는 현재 증상이 에어컨을 켜면 출발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며칠 전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입고를 해주셨네요. 너무나 먼 길에서 오셔서 안 오시기를 바랬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 자동차의 서비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공전 중의 데이터와 에어컨을 켰을 때의 데이터,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진단해 봤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켜기 전 상태와 에어컨을 켰을 때의 데이터가 상이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엑셀 포지션 센서, 공기량 센서,
부스트 압력 센서, 그리고 인젝터 분사량, 뭐 레일 압력 센서, 또 냉각수 온도에 관한 내용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그런데 여기서 에어컨을 켰을 때와 켜기 전과의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즉 에어컨을 켜기 전과 후에 모든 데이터는 똑같았고 다만 에어컨을 켰을 때의 증상, 즉 신호등에 섰다가 출발할 때 차가 안 나가는 현상이 있다면 그때는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특이점이 없어요. 에어컨을 켜고 데이터, 켜기 전 데이터 특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데이터에 의해서 정상적인 출력을 못 내는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에어컨 게이지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저압측 연결하는 것이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 파이프가 센터가 잘 안 맞은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좀 힘들었고요. 좀 어렵게 지금 나무를 보여놓은 모습 보이죠? 이걸 보여놓고 어렵사리 이쪽으로 당긴 상태로 커플링을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압은 쉽게 연결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가스 압력을 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압력이 220에 33 정도, 32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32 단위는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인치의 지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여기 눈금을 보시면 PSI 눈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인치의 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에어컨 가스 압력은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 압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스 압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라고 하는 점을 생각했을 때 현재 이 자동차의 가스 압력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에어컨 가스를 다시 재주입해서 또는 가스를 빼서 압력을 낮춘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에어컨 가스 압력을 약간 제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컨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오프를 하겠습니다. 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아를 넣고, 자, 기아 들어갔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살짝 뒤로 뺀 다음에 또 에어컨을 온 하겠습니다. 자, 온 했습니다. 램프 2개 켜졌고요. 팬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태고요. 온도 맞춰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트럴 중립에 불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로 갑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자동차가 RPM을, 자, 지금 에어컨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에어컨 케이블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갑니다. 악셀을 안 밟아도 에어컨 켜졌지만 갑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한 것처럼 다시 드라이브가 들어갔습니다. 악셀을 이동합니다. 자동차가. 제가 지금 제 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아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후진을 넣습니다. 다시 기아를 넣습니다. 차가 아직 안 갑니다. 갑니다. 이제 또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소로 가라고 했을까? 외제차나 국산차나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진단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의사라면 외국인이 왔을 때 치료를 못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구조나 자동차의 구조나 또 원리가 같다는 거죠. 원리가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국산차다, 외제차다, 물론 외제차는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로 접근하면 안 고쳐질 게 없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을 보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오케이, 보이십니까? 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어떻게 보여야 드려야. 자, 땅바닥을 이동하겠습니다. 땅바닥을 보면서, 자, 지금 현재 중립이고요. 자, 드라이브를 넣습니다. 에어컨 켜져 있고요.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중립. 여기서 드라이브 넣습니다. 지금 에어컨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악셀을 밟습니다. 가지요, 차가. 이렇게. 참. 지금 에어컨 켜진 거 맞죠? 오케이. 자, 에어컨을 꺼볼까요, 그러면? 에어컨을 끄고, 다시 껐습니다. 자, 이 상태는 다 꺼진 상태고요. 자, 땅바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진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움직이는 거 보이죠? 다시 드라이브 넣습니다. 악셀을 살짝 밟으니까 차가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진 않지만 에어컨을 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움직여 보십니다. 자동차 가죠? 어때요? 해결됐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어떻습니까? 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까? 드라이브 들어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들어갔습니다. 우선 후진부터 넣겠습니다. 후진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 상태로는 뭐 차가 뒤로 올라가죠. 지금 에어컨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넣겠습니다. 다시 R인데 드라이브로 갔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보이죠? 램프 켜져 있고요. 드라이브 켜는 순간 전진 모드가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앞에 전방에 내비게이션으로 나오죠. 자, 자동차가 갑니다. 움직여집니까? 보입니까? 아이고, 너무나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우선은 여러분께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어컨 가스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콘덴서를, 이거 보이죠? 까맣게. 이것이 청소기입니다. 세척기고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곳은 라디에이터 그릴. 혹시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루카바, 이렇게 셀카바 이렇게 됐을 건데, 이 부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콘덴서가 들어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또 인터쿨러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할 때 이곳에 많은 이물질이 쌓입니다. 주로 매연이 많이 쌓이고요. 주행 조건에 따라서 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하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 부분 속에는 에어컨과 관련된 그 콘덴서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곳 쪽에서 가스가 응축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왔을 때 콘덴서의 냉각 성능, 곧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이 콘덴서 실외기를 거치는 동안에 고온 고압의 액체로 바뀌는 겁니다. 곧 고온 고압의 가스가 컴프레셔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을 거쳐서 콘덴서 부분을 거쳐서 고온 고압의 액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익스펜션 밸브입니다. 에어컨 고압이 저압으로 바뀌는 곳, 팽창 밸브를 통해서 기체로, 저온 저압의 기체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원한 냉방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나는 에어컨 성능이 시원치 않아요, 또는 뭐 에어컨 성능이 좋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에어컨 성능이 좋은 경우는 정비소 안 찾아가죠. 에어컨 성능이 나빠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 정비를 오래 했거나 또는 냉동공학을 잘 알고 있는 정비사라면 분명히 가스 압력을 보면서, 곧 여러분들이 보셨죠?
저압 게이지와 고압 게이지 이 압력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에어컨 성능이 나쁜 이유가 가령 가스가 부족해서 그런지 가스가 많아서 그런지 또는 콘덴사가 냉각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저압측 익스펜션 밸브를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에바포레이터를 통과하는 가스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아서 그런지 등등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쉽게 정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는 그런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자동차 분명히 외제차 맞죠? 외제차라고 해서 정비가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에어컨 켜고 출발할 때 차가 안 나갔어요.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가요. 에어컨을 끄는 순간 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장면을 어떻게 접근해서 정비하면 된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던 것이고 이 자동차가 급기야 이 권영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정비하는 중에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시청자님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에어컨 게이지 압력입니다. 정비를 마친 후입니다. 입고 당시에 게이지 압력이 높았습니다. 게이지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콘덴사의 냉각도 가스의 압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 자동차의 스펙에 맞도록 정비를 함으로써 에어컨을 켜고 신호등에서 멈추었다가 출발할 때 차가 안 가던 증상, 그 원인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정비를 완료 후에 자동차를 가져오신 우리 고객님께서 직접 시운전하는 장면입니다. 시운전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장면이겠죠. 에어컨을 켜기 전과 후에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를 냉정하게 제가 시키는 대로, 즉 드라이브를 놓고 주행해봐라, 출발해봐라, 또 후진을 놓고 출발해봐라,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해봐라, 끄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몇 차례 테스트를 하는데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밟으면 즉시 나가는 것이고요. 엑셀을 밟지 않으면 서서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 자동차의 정비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스 압력이었죠. 방금 전에 보셨던 게이지 압력, 저압과 고압의 압력이 너무나 높았었다. 높은 이유는 가스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가스를 잘못 넣어서 콘덴사의 압력이 너무나 상승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콘덴사의 냉각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마치고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콘덴사를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청소하는가? 쓸데없이 물을 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세척제를 이용해서 콘덴사 쪽에 냉각을 시켜주는, 콘덴사의 냉각을 도와주는 세척 작업은 여름에는 필수입니다.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동차 고생 끝, 고민 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바이바이.